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망품질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을 33페이지에서부터 6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원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방 촬영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 어떤 지역은 정말 깨끗하게 통화가 가능한데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통화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강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지방이나 도심의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는 전파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다양한 주변 환경에 전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이 무선통신망의 망 품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습할 내용이 바로 무선통신망 품질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 바로 망 품질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주변 환경에 따라 기지국의 안테나 등의 조정을 통해 품질을 파악하고 품질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무선통신망의 품질이라 지금부터 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강사님과 함께라면 걱정 없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오늘의 NCS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망품질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파의 전송 손실, 전파 예측 모델과 같은 전파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 무선 구간 기지국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와 안테나를 조정해 양호한 망 품질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망 품질 목표, 서비스 등급 기준, 수요 조사, 통화량 예측 자료, 커버리지 선정, 망 확장을 고려하여 망 품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망 품질 계획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 선수학습으로는 안테나 개론, 이동통신 개론, 무선통신 엔지니어링, 무선통신망 설계, 기지국 구축과 표준 공법이 있습니다. 핵심 용어로는 안테나, 전파 전송 손실, 전파 예측 모델,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니까 망 품질 계획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과 안테나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양호한 망의 품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망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선통신망 품질의 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망 품질 계획 수립하기에 대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무선통신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망의 품질 관리와 같은 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은 망의 품질 계획 수립하기에 관한 수업입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성능을 위해 전파 환경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망 품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망의 품질 관리에 대한 수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제 영역에서는 수질 관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봐도 딱 약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망 품질 관리는 솔직히 영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강사님이 또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저만 믿고 함께 가시죠. 가시죠. 어제 잘 들어갔지. 오빤 잘 들어갔어? 응. 우리 언제 또 만날래? 여보세요? 오빠? 우리 언제 만날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뭐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안 들려? 여보세요? 오빠? 아, 이게 얼마 만에 썸 타는 건데. 아, 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진짜. 강사님! 강사님! 강사님?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왜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나 너무 슬퍼. 아니, 제가 2년 만에 썸을 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성분이랑 제가 약속을 잡고 내일 언제 만나자. 딱 이 시간을 정하는데 통화가 갑자기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속을 못 잡았어요. 아이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못 잡아서 제 썸이 끝이 났다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님께 망품질 계획에 대해 확실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학습 의욕이 불타고 있어 네.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파는 주변 환경에 의해 전파 손실이 생깁니다. 이러한 전파 손실이 클수록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네. 이제부터 전파 환경을 분석하고 전파 손실과 전파 손실 모델 등 필요 지식부터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파 환경 분석은 요구되는 망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파의 전송 손실, 전파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전파 환경을 분석하여 기지국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 조정과 안테나 등을 조정하여 양호한 망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신에 필요한 송신 전력이나 서비스 구역의 크기, 서비스 구역 내의 통신 품질 등 주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파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국의 위치나 송신 전력의 세기, 서비스 영역의 크기 등 주요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지형별로 구분하여 수많은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통계적 수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매번 측정을 하지 않고도 전파 수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손실을 예측합니다. 전파 손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통신에 따른 전파 예측 모델 선택 방법은 이론에 근거 둔 것, 지형 고도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든 환경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 등의 조건을 이용합니다. 전파 예측 모델에는 다양하지만 인간이 만든 환경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은 별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오쿠무라 하타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오쿠무라와 하타 모델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쿠무라 모델은 일본 동경을 대상으로 극초단파, 초단파 대역에 걸쳐 수많은 실험 데이터를 정량하여 만들어진 예측 모델입니다. 준평활지의 시가지 전개 강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는 기준값으로부터 보정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계산 과정이 그래프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매우 정확합니다. 하타 모델은 오쿠무라 방식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하타에 의해 수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타 모델도 오쿠무라 모델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도시의 정의는 건물의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CAI 파라미터 분석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성능의 많은 부분은 CAI와 관련된 많은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CAI 주요 파라미터에는 파일럿 신호 검색 관련 파라미터, 전력 제어 관련 파라미터, 핸드오버 관련 파라미터, 역방향 채널 초기 동기 관련 파라미터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동국 진단 모니터 장치입니다. 무선통신망 동작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동국의 동작 상태를 이동국 진단 모니터를 통해 분석하여 보는 것입니다. 즉, 무선통신망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동국을 컴퓨터와 GPS에 연동하여 이동국과 기지국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와
이동국의 전파 측정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나타내고 이들 데이터를 GPS 위치 데이터와 연계시켜 저장,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MDM이라고 하며 무선통신망 분석의 기본 장비로 널리 사용됩니다. MDM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채널 상태 및 주파수, 슬로우 사이클 상태, 버전 등을 표시합니다. 검색기 및 핑거에 의해 동작하는 기지국 상태를 표시합니다. 수신 전력 및 송신 출력, 전력 제어 상태를 표시합니다. 송수신 음성 부호화기의 부호화율을 표시합니다. 인접 기지국 리스트 상태를 표시하고 기지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표시하며 위의 각종 데이터의 선택적 저장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는 전파는 공중에 떠다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방해를 받는다거나 손실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사님의 수업을 듣고 보니까 전파도 손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대지, 빌딩 숲, 골 깊은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전파 품질을 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혹시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아세요? 어떤, 한국 지형에 강하다. 땡땡 걸. 어떻게 윤서 씨가 그 광고 카피를 아세요? 저는 무선통신망 빼고는 다 잘 압니다. 역시. 간단한 문구였지만 한국의 지형에 맞는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문구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선통신망에 강하다. 한윤서. 어떻게 카피가 똑같지 않나요? 완전 똑같았습니다. 연습했어요. 어휴. 그럼 이제 측정한 무선통신망 서비스의 품질을 분석해 볼까요? 네, 무선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서비스 측정 항목에 따라 품질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비스 품질의 저하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학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서비스 품질 측정의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측정 항목에 따라 품질 측정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품질 측정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 품질의 성능을 분석합니다. 품질 저하 원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 안테나 주변의 외부 전파 환경 상태를 확인하여 장비의 저인력 여부 및 기지국 또는 중계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테나에서 장비의 입력 커넥터까지 입력되는 부분의 이상 여부 확인, 안테나의 파손 또는 물 유입으로 인한 수신 신호의 이상 여부 확인, 중계기의 입력단까지의 케이블 이상 여부 확인, 시설상의 상태 확인 작업 후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측정 및 확인합니다. 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쇄, 이득 조정을 통해 출력을 조절합니다. 강사님, 지금 보이는 이 문서는 무엇인가요? 예, 이 표는 품질 관리 확인 목록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품질 관리 확인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류기, 케이블링 상태, 장비 이중화 상태, LED 정상 동작 상태, 절체 기능, 전원 등 점검할 게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많은 항목을 점검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니 어떠세요? 일단 점검할 것도 굉장히 많고 점검할 때 세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점검이 통신망 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무선통신망의 품질 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무선통신망 링크 분석에 대한 필요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선통신망 링크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송신기에서 일정 레벨을 송신했을 때 수신단에서의 수신 품질 상태를 계산상으로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을 링크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무선통신망 시스템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호 대 잡음비의 개념이 요구됩니다. 소프트 캐패시터,
and hard 캐패시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통화 요구에 대해 할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주파수 자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호호 제한을 하드 캐패시터라 하며, 통화자 수의 증가에 따른 잡음 증가로 인해 전체 통화자의 통화 품질이 저하하여 통화 지장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통화 용량입니다. 이런 현상을 소프트적으로 나타나므로 소프트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통화 용량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처리 이득, 음성 활성화률, 주파수 재활용 개수, 섹터화 이득, 전력 제어 평균 편차가 들어가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운영 품질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질 관리 목적을 이해하고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품질 측정 및 검사에 필요한 품질 관리 대상을 파악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평가 항목을 설정합니다. 품질 관리 성과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계획서 및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끝으로 품질 관리 대상의 항목을 업무 순서에 따라서 절차화합니다. 품질 관리의 목적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관리의 목적은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분야 서비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품질 관리의 첫째 목적입니다. 품질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적 방법과 기타 여러 수단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회사 전체가 제품에 대하여 품질 경영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설문 및 상담 등을 통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및 수준을 잘 정리하여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TMF의 서비스 관리 계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품질 관리 계획서입니다. 항목별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품질 관리 점검표 예시가 되겠습니다. 점검 항목은 전압 측정에서부터 필터까지가 되겠고요. 점검 항목은 각 상별 인입 전압 체크에서부터 필터의 먼지 상태 확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소에는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서비스 품질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영역은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연성이 있고요. 개인적 요구에 따라 기대된 서비스, 인지된 서비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서비스 품질과 기업 성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요구에 의해서 기대된 서비스, 인지된 서비스, 서비스 제공, 인지된 내용에 맞는 서비스 품질로 전환, 고객 요구에 대한 경영자의 인지,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분석, 즉 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갭 1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경영자의 인식 차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갭 2는 고객의 요구를 경영자가 인식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갭 3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업의 서비스 품질 요소에서 발생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갭 4는 기업에서 실제 제공해 주기로 한 서비스와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갭 5는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와 고객이 기대했던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방안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설계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끝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합니다.
고객 서비스 측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측정 항목은 다기능성, 성능, 외관, 강도, 신뢰성,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공회성, 제조성이 되겠습니다. 망의 품질 계획을 위해 정말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와 수요 조사, 통화량 예측 등 정말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과부하가 됐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막 들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무선통신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망 품질 계획을 작성하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상의 품질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 마음처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품질 관리 방법 도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된 품질 설명서를 분석하고 고객 품질 관리 절차서를 분석합니다. 품질에 부적합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 품질 관리 방안을 기술합니다. 품질 관리, 유지 및 개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품질 절차서의 내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 및 목적, 책임과 권한, 용어의 정의, 업무 프로세스, 기록 및 보존, 관련 표준, 프로세스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PDCA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상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이것이 대밍의 PDCA 사이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반복적인 관리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DCA 사이클은 계획, 실시, 확인, 조치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순환 및 반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 분석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의 구현 목적에 적절한 시스템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부적합 발생 원인 및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품질 관리 대책을 분석합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한 대책을 분석합니다. 끝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한 성과 분석 계획서를 기술합니다. 무선통신망의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며 양호한 망 품질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느껴지시죠? 정말 뼈까지 와닿았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무선통신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무선통신망의 양호한 품질을 위해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학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서 씨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강사님,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더워서 흘렸어요, 실제로. 어쨌든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무선통신망의 품질은 기지국이 많으면 품질이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까 기지국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파 손실이나 지형에 따른 분석 그리고 품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품질의 저하는 기지국이 많다고 해서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겠죠. 현재 갖추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품질을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한다면 더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환경 분석은 요구되는 망 품질과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파의 전송 손실, 전파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전파 환경을 분석해 기지국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 조정과 안테나 등을 조정해 양호한 망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지국의 위치나 송신 전력의 세기, 서비스 영역의 크기 등 주요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 손실입니다. 전파 예측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오쿠무라 하타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새로운 통화 요구에 대해 할당할 수 있는 HW 또는 주파수 자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호 제한을 하드 캐파시티라고 하며 통화자 수의 증가에 따른 잡음 증가로 인해 전체 통화자의 통화 품질이 저하해 통화 지장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통화 용량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프트적으로 나타나며 소프트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통화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에는 처리 이득, 요구된 EBNO, 음성 활성화율, 주파수 재활용 개수, 섹터화 이득, 전력 제어 평균 편차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소는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활동은 계획에서 시작해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는 PDCA 사이클이며 이것을 관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 측정 항목에는 다기능성, 성능, 외관, 강도, 신뢰성, 안전성, 편리성, 조작성, 경제성, 공해성, 제조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오늘의 무선통신망 망품질 계획 수립하기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